자, 이번에는 우리 문자열 입출력 배웠는데 객체도 해보고 파이도 해보고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자, A17로 파일 해볼게요. 세워 만들기, 자바 클래스 A17 파일 파일 인풋, 아웃풋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오려면 써야 되니까 일단은 써볼게요. 간단하게 문자열을 파일로. 자, 메인 해보고. 자, 예제는 파일을, 문자열 파일이죠. 파일을 작성하고 읽어오는 예제. 자, 우선은 우리가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은 파일 라이터예요. 파일 라이터. 자, 파일 하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WRITR이야. 그죠? 파일 라이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는데 입출력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입출력 패키지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 여기에 입 라이터는 출력이죠. 그렇죠? 출력. 자, 파일 라이터라고 할게요. 파일 라이터는 new 파일 라이터. 자, 이때 우리가 쓸 이름을 써야 돼요. 써야 될 이름. 이름은 뭐 A17 하죠. 뭐 A17 hello text. 자, 이번에는 try catch를 쓸게요. 자, 이번엔 try catch를 이렇게 쓸게요. 추가 액션 try catch. 자, 웬만하면 모든 입출력은 예외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쓰는 거라서 찾는 게 아니라 쓰는 거라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없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스트림. 자, 입출력은 무엇을 동반한다? 스트림을 동반하죠? 스트림을 동반하는데. 자,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다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를 해줘야 돼. 클로즈.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연결이 이미 되어 있지도 않는데 계속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통 어느 지점에서 하냐? 트라이 캐치가 종료되는 지점이 파이널리에서 보통 해요. 자, 파이널리에 파일 라이터 지금 없죠, 그쵸? 라이터 점 클로즈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지역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자, 지역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 친구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파일 라이터를 먼저 선언을 하고 자, 부모 영역에다가 선언하고 자, 이렇게 참조를 하면
자, 부모 영역의 변수 파일 라이터에 참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닫을 때도 오류를 동반한대요. 참 귀찮아, 그쵸? 자, 그래서 추가 액션, 트라이 캐치. 자, 닫을 때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서 트라이 캐치를 해주래요. 자, 그런데 시작이 널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널점 클로즈를 할 수도 있대요. 자, 실수로 시작이 널이라서 그래서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된대요. if 파일 라이터가 널이 아니면. 자, 우리 여기까지. 자, 이게 일반적인 클로즈 코드예요. 너무 복잡해지죠?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주석을 달고 다시 써볼게요. 자, 주석을 전체 달고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자,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시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토 클로즈로 심플하게 쓸 거예요. 자, 클로즈가 있는 작성된 클래스를 자동으로 호출해줘요. 자, 그 코드 써볼게요. 자, 트라이인데, 자, 이번엔 소가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객체를 만들면 오토 클로즈를 한대요. 여기서 객체를 어떻게? 파일 라이터에, 파일 라이터는 new 파일 라이터. 자, 이름은 똑같이 레슨 17 헬로 텍스트. 자, 트라이 캐치 밑에 추가해야겠죠? 마우스 올려서 추가 액션, 트라이 저를 추가합니다. 마우스 올려서 자, 예외를 메서드에다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최종 사용자인 메인은 추가 액션으로 캐치저를 추가합니다. 자, 최종 사용자가 다시 예외를 위임하려고 이렇게 예외를 만드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예외가 떴다. 프린트 스택 트레스. 그렇죠? 이건 예외가 뜬 내역을 문자 출력해 주는 거 터미널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안내를 조금 하는 게 좋겠죠? 뭐라고? 파일 출력 중 오류 발생. 자, 출력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파일 라이터에 자,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 함수기 때문에 문자열을 쓸 거예요. write. 안녕하세요. 자, 근데 내가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쓰고 역 슬러시 n 쓰고 자바 고급 수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파일을 작성을 한대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생기면 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 상대 경로라서 내 위치를 기준으로 라는 뜻이에요. 내 위치를 기준으로
자, 점 해서 경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거나 현재 지금 이 JVM을 실행하고 있는 자, 여기 프로젝트 제일 상단 여기 어딘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 이 자바 파일이거나 이 자바 파일을 현재 패키지로 실행하고 있어서 여기 어디에 들어올 수도 있어야죠. 여기 어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죠?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자바 어플 JVM이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이 패키지에 있는 이 파일을 찾아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JVM이 실행되는 시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경로. 그래서 현재 이 경로는 무엇을 얘기한다? JVM이 실행되고 있는 경로를 얘기해요. 현재 위치는 이 프로젝트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제대로 써졌나? 자, 더블 클릭. 오. 제가 만든 파일이에요. 심플하게 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 파일 라이터에다가 쓰겠다 하고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읽어오기 한번 해볼게요. 읽어오기. 자, 이번에는 파일 리더예요. 파일 리더. 자, try. 자, 가로하고. 파일 리더의 파일 리더는 new 파일 리더. 자, 이번에는 이 경로랑 똑같아야지 있겠죠? 이 경로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요걸 읽어올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코드 다 읽을 수 있어요. 문자열로. 자, 이번에도 오류가 뜰 수도 있대요. 자, 마우스 올려서 추가 액션. 자, 캐치저를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찾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못 찾을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sout으로 찾는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런타임 익셉션 쓰지 말고 이.print stack trace.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읽어오는 도중 오류가 생긴 거예요. 파일을 찾는 도중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print stack trace. 그러면 오류가 뜨면 어디서 오류가 떴는지 알기가 좋겠죠. 또는 우리가 파일을 못 찾으면 또 파일을 찾도록 어떤 일들을 작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수는 있는데 자, 문자열로 읽어오려면 이대로는 안 된대요. 자, 이대로는 문자열로 읽을 수 없대요. 자, 그래서 문자열로 읽을 수 있는 버퍼드 리더를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아이고. 자, 여기 지금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세미콜론은 안 찍어도 돼. 트라이 캐치 안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찍는 편이에요. 버퍼드 리더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읽어온 파일을 문자열로 출력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써요. 버퍼드 리더는 new 버퍼드 리더의 파일 리더. 자, 문자열로 되지 않은 파일은 읽을 수 없겠죠. 버퍼드 리더로. 네, 기본적으로 이 파일 리더도
파일 리더도 문자열 파일을 받는 형태예요. 텍스트 형태의 문자열을. 자, 우리가 출력만 배웠는데 이번에는 입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 아니구나. 입력도 배웠구나. 자, 이번에 요거를 받아올 건데, 자, 문자열로 받아올 걸 쓰고 스트링의 라인, 자, 한 줄씩 받을 거예요. 자, 반복문으로 한꺼번에 받아올게요. 자, 라인에다가 자, 버퍼드 리더에서 가져온 리드 라인으로 한 줄을 받아올 거예요. 자, 요거를 바깥쪽에 소가로 하나 더 치고, 자, 소가로 하나 더 치고, 뭐가 아닐 때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한 줄씩 받아올 건데 없을 때까지 받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 안녕하세요 하고 띄어쓰기 하고 자바 고급 수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라인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자바 고급 수업입니다. 자, S아웃으로 라인, 자, 실행하면 쓰고 있겠죠. 쓰고 있고, 자, 실행 쓰고 읽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읽은 건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S아웃으로 파일을 읽고 옵니다. 이렇게 하죠, 그쵸? 파일 읽는 중. 그러면 읽는 중 다음에 코드가 실행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파일 쓰고 읽는 코드 해봤어요. 자, 요것보다 더 쉬운 코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더 쉬운 코드. 자, 여기는 자바 11 버전만 돼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11 버전 이상을 쓸 거라서. 자, 파이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즈. 자, 파이즈라는 친구를 볼게요. 파이즈. 자, 니오 파일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니오 파일. 자, 여기서 write라고 하면 써진대요. write라고 하면. 자, 근데 이제 경로를 써야 된대요. 경로. 자, 그래서 경로를 먼저 받아올게요. 자, 경로. 자, 좀 이따 주석을 풀게요. 자, 패스지에 자, 니오 파일의 패스지. 자, 경로는 get. 자, 해당 경로에 파일을 생성하는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를 찾는 객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17에 자, 이번엔 파이즈로 헬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때 반환되는 객체가 패스라는 친구예요. 패스의 패스. 자, 쓰고 싶은 문자를 또 미리 정해 놓을게요. 스트링의 텍스트는
안녕. 역슬러시 n 파이즈로 파이 쓰기. 이 문자열을 파일로 만들 거예요. 자, 다시 파일 라이터를 열고, 자, 여기다가 패스를 먼저 넣고, 텍스트를 넣어요. 자, 인코딩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인코딩도. 자, get bytes라고 하는, 죄송해요. 인코딩은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우리가 UTF 파일로 지정해서 이렇게 바이트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자열을 바이트로 바꾸는데, 자, get bytes는 바이트로 바꾸는데, 인코딩을 지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코딩 없이 그냥 바이트로도 할 수 있어요. 인코딩 지정도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점 get bytes 이렇게 해서 바이트만 보내도 되는데 어떻게 인코딩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만 해볼지 모르겠죠? 자, 근데 이 친구도 트라이 캐치를 써야 된대요. 자, 추가 액션 드라이 캐치. 자, 그럼 파일이 써진대요. 자, 파일이 써진대요. 자, 근데 이 친구 오토 클로즈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제 것만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이 친구는 오토 클로즈를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 된다. 자,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파일을 쓰는 것. 자, 파일을 쓰고 나면 쓴 경로가 반환이 된대요. 쓴 경로가. 근데 이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로를 이미 지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만들어지나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7에 파이지 헬로가 뜨면 되었죠. 자, 새로 고치고 실행. 짠, 생겼죠? 얘가 지금 A가 없구나. A가 L이구나. 그렇죠? 얘도 L로 바꿀게요. 자, 얘도 L로 바꿀게요. 다시. 자, 실행.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자,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띄어쓰기가 있네요. 자, 파이 쓰기. 자,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string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대요. 자, 어떻게? 파이즈에 read string. 자, 경로만 쓰면 읽어온대요. 패스. 자, 얘도 트라이 캐치가 필요하대요. 자, 트라이 캐치. 자, 내용이 한꺼번에 불러와진대요. 한번 볼까요? 스트링에 컨텐츠는 파이즈에 read string. 지금 객체 생성 없이 바로바로 불러오고 있죠? Sout의 컨텐츠. 자, 여기다가 파이즈로 불러오기 중 이렇게 할게요. 자, 실행. 짠. 잘 됐죠, 그쵸?
우리 스캐너 같이 되게 편리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전은 자바 11부터 나왔어요. 자바 11부터. 여러 개 해도 돼요. 오타가 났다고요? 여기 그냥 전 지웠어요. 네네, 그냥 만들면 또 만들어지겠지. 다 지워도 돼요. 없죠? 써지는 거가 여기 라이트잖아. 실행하면 써지죠? 막 지워도 돼요. 짠짠. 자, 그래서 파일 쓰고 읽는 법 해봤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11 이상, 바이즈. 바이즈는 패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왜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1 이상 버전을 쓰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은 패스를 생성해서 파이즈로 불러오는 경우나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배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버전이고 심플하게 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오브젝트. 자, 어드밴스에 이번에는 오브젝트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A 18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자, 오브젝트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인풋 아웃풋까지 했어요. 아웃에 t가 빼먹었네. 자, 이름 변경 아웃. 아이고. 아웃풋. 자, 메인 쓰고 자,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에 자, person 블럭이라고 하지 뭐겠죠? 블럭. 자, 이 블럭은 뭐 색깔이나 크기나 위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nt x, int y, 그 다음에 색깔 int 배열의 컬러 할게요. int 배열의 컬러는 이렇게 하지 먹었죠?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이제 RGB 컬러라고 아세요? 자, RGB 컬러. 여러분들 이제 요 세 가지 색깔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레드, 그린, 블루가 섞이면 자, 다 섞였을 때 하얀색, 아무것도 없을 때 블랙. 빛처럼 색깔을 섞는 것이 RGB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3원색. 3원색 RGB. 자, 요 색깔로 모든 색깔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 RGB인데 이때 이제 이 친구의 크기에 따라서 이 친구의 색깔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드만 다 있으면 레드, 그린만 다 있으면 그린, 블루만 다 있으면 블루. 중간에 이렇게 두 개가 섞이면 자, 요런 색깔, 중간에 이 색깔이 섞이면 요 색깔. 다 섞이면 요 색깔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레드를 1바이트 크기로 잡아요. 그린도 1바이트 크기, 블루도 1바이트 크기. 자,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정수는 몇이죠?
자바에서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죠. 그러면 총 몇 개? 256개. 256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수는 0부터 255까지 써요. 숫자의 개수는 256개를 표현할 수 있지만 0부터 255. 그래서 레드가 255개가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빨간색. 두 개가 골고루 있으면 노란색. 그렇죠? 그린만 있으면 그린. 이렇게 표현하는 게 RGB 컬러예요. 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255, 255, 255까지 했죠? 자, 0부터 255까지 했죠? 얘도 0부터 255까지. 자, 이때 제일 앞에 있는 게 red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있는 게 G인 green. 그 다음에 마지막이 blue.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블럭은 특정 위치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블럭인 거죠. 이 블럭. 자, 이 블럭을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저장이 아니라 다른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블럭이 객체가 되었을 때 이 정보들을 초기화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정의하면 돼요? 그쵸, 생성자를 정의하면 되죠. 와, 현대식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맞나? 자, 여기 생성자. 자,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생성자. 자, 나는 다 필요해. 자, 다 필요해. 자, 확인. 자, 그러면 이 블럭을 객체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블럭을 객체로. 자, 블럭은 new 블럭이에요. 자, 이 친구는 10 위치에 있는데 사이즈를 안 적었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사이즈는 뭐 대충 하고. 자, 10 위치에 있는데 색깔은, 자,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new int에 배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컬러에 int 배열의 컬러는, 자, 선언할 때는 바로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 블럭이다 싶으면 25500. 자, 근데 내가 빨간색인데 너무 촌스럽지 않게 약간 은은하게 색깔을 좀 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섞으면 돼. 이렇게. 조금 섞으면 약간 흰빛이 돌면서 파스텔 톤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은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 더 섞으면 더 은은해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빨간색인데 좀 덜 촌스러운 빨간색. 자, 그러면 이 컬러를 여기다가 넣으면 컬러 블럭이 생길 거야 라고 상상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걸 서버로 전송하고 싶은 거야. 서버로. 그러면 객체를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는 바이트 정보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객체 정보를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렬화라고 불러요. 직렬화. 자, 객체를 바이트 정보로 바꾸는 걸 직렬화. 자, 우리가 객체라는 친구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참조하고 있는
객체죠, 그쵸? 자, 이 블럭이라는 이 친구가 자, 이 블럭. 자, 우리가 이 친구를 new 블럭이라고 하면 자,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객체가 만들어요. 객체가. 그렇죠? 여기는 오브젝트도 있겠죠. 자, 여기에 X, Y, 컬러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X가 여기에 안 저장돼 있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을 수도 있고 X라는 피드 여기 있지만 다른 데이터 여기 참조할 수도 있고 Y라는 데이터도 자, 다른 곳에 20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 참조할 수도 있고 컬러도 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친구를 참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바이트로 변환하고 싶다라는 거죠. 바이트로 전환해서 이걸 파일로 쓰고 싶다. 자, 근데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죠. 평평해지잖아요. 정보가 입체적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직렬화라고 불러요. 직렬화. 보통 이렇게 객체를 바이트 정보로 바꾸는 이것을 직렬화라 불러요. 직렬화. 자, 근데 이제 아무나 직렬화가 될 수 없어요. 아무 데이터나 직렬화 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입체적인 정보들을 아무나 직렬화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가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객체 정보가 너무 많고 방대해. 또는 이 객체가 자, 이 객체가 통신을 하고 있어. 이 객체가 통신을 하고 있어. 다른 객체랑.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통신하고 있는 친구를 바이트 정보로 만들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는 지금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어.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야. 이 데이터는 지금 직렬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인풋 객체와 아웃풋 객체들은 직렬화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아무나 직렬화할 수 없어요. 좀 더 단순한 정보. 기본형에 가깝거나 또는 직렬화를 약속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직렬화가 가능해요. 자, 아시겠죠? 아무나 직렬화가 되진 않는다.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이렇게 출력과 입력을 하고 있으면 직렬화를 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자, 우리 자바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자, 미리 타입에다가 너는 직렬화가 되는 대상이야 라고 선언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implement 자, 직렬화 대상이야 라고 serializable이라고 명시해요. 자, 요게 지금 직렬화 대상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직렬한 파일들끼리 예를 들어 내가 블럭을 여러 개 불러왔어요. 내가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 불러왔는데 자, 이 파일들을 불러온 JVM이 직렬화했을 때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너 언제적 거야?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자, 파일을 우리가 쓰고 이 친구를 다시 객체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객체로 변환했을 때 이 객체들 간의 구분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 객체들 간의 구분을 위해서 버전을 준비하기로 했대요. 버전. 그래서 꼭 시리얼라이저블 해놨을 때는 버전을 작성을 해야 돼요.
버전 작성할 때는 앞에다가 private, static, final, long, serial, 버전, UID라 하고 대충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JVM이 알아서 버전들을 매긴대요. 내가 만든 객체, 직렬한 대상의 객체를 직렬한 대상의 버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버전을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객체를 시리얼라이저블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런 컬러라는 객체를 썼어. 자, 컬러 2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만약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컬러가 이 시리얼라이저블이 명시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대요. 컬러가 뭐 이때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했을 때만 꼭 필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를 마음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꼭 시리얼라이저블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인풋 아웃풋 같은 친구도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준비 단계는 좀 길었어. 시리얼라이저블, 직렬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넌 이제 객체를 바이트 정보로 바꿀 때 직렬화라는 일을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기였죠. 객체를 바이트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직렬화라고 하더라. 자, 그럼 블럭을 한번 써볼게요. 자, 트라이. 자, 소가로.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똑같이 아까처럼 파일을 쓸 거예요. 파일 아웃이라고 할게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객체 이름을 정해 줄게요. 객체 이름. 보통은 우리가 객체랑 똑같은 블럭 이렇게 하겠죠. 확장자는 ser를 쓰기도 하고 dev을 쓰기도 해요. 저는 ser 할게요. ser. 직렬화된 객체다 이런 뜻의 확장자겠죠. 자,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외를 try catch에 추가할게요. 파일을 쓰는데 못 찾는 걸 왜 할까? 일단 무시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쓸 거라서 자, 이거 띄어쓰기 이렇게 하고 자, 세미콜론은 안 찍어도 되는데 찍을게요. 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쓰시면 돼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이라고 할게요. new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여기다가 파일 아웃풋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브젝트를 파일로 쓸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객체를 오브젝트라고도 불러요. 객체의 제일 좋은 말은 인스턴스예요.
객체의 제일 좋은 말은 인스턴스. 근데 이제 오브젝트라고도 해요. 왜냐, 오브젝트가 객체의 영어거든요. 그렇죠?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하고. 자, 그래서 객체를 파일로 작성할 준비한 거예요. 자, 준비가 어렵지? 쓰는 건 쉬워요. 자, 오브젝트 아웃풋에 라이트 오브젝트라고 블럭을 넣기만 하면 돼요. 오류가 안 뜨면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 자, 두 번째는 작성 중 오류겠죠. 뭐 메모리가 꽉 찼을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랑 연결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OS가 뭐 일이 많아가지고 못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실행하면 이 객체가 파일로 된대요. 자, 생기나 볼게요. 자, 여기 생기겠죠? 자, 블럭 SER로. 자,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레슨 17 붙이자. 자, 그래야지 여기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레슨 이번에 18로 하자. 레슨 18. 자, 블럭 이름을 레슨 18로 바꿨어요. 요 밑에 생기는 거 보기. 자, 실행. 짠, 생겼죠? 자, 이건 블럭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텍스트로 보기가 안 되죠, 그쵸? 이렇게 텍스트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몇 가지는 보이는데, 이거는 블럭이라고 하는 타입을 객체로 만들었는데 그 정보들이 쭈르르륵 있는 거죠. 직렬화돼서 바이트 정보로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읽어와서 쓸 거예요. 자, 읽어와서 쓰는 거. 우리의 목표는 서버에 전송한 후에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객체로 만들어 쓰기를 원해요. 자, 다시 객체로 만들어 써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불러온 객체가, 불러온 객체가 우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든 건지. 자, 그래서 객체 정보를 여기서 출력을 좀 해볼게요. 자, 출력, 재정의. 자, 마우스 오른쪽. 자, 메뉴로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생성, to string. 자, 이 to string이 뭐라고 그랬죠? 객체 정보라고 그랬어요. 객체 정보. 자, 그리고 확인. 자, 이 블럭은 X가 이거고, Y가 이거고, 컬러는 이거다. 출력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블럭을,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이 블럭을 불러와서 출력해보면, 이 블럭은 내가 만든 블럭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코드가, toString. toString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 객체 정보를 출력하기. 자, 그러면 이 파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내려와서. 자, 우리 파일
아웃풋 스트림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해야 돼요? 파일. 자, 트라이. 소가로. 불러오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인풋 스트림. 파일인. 네,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자, 경로가 똑같아야지 불러와지겠죠? 자, 경로가 똑같아야 불러와집니다. 자, 경로는 괜히 여러분들 쓰지 말고 위에서 복사 붙여넣기. 위에서 복사. 자, 붙여넣기. 자, 이 친구도 오류가 뜰 수 있으니까 드라이 캐치. 자, 오브젝트로 읽을 거니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in new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파일 in. 이게 더 깔끔한가? 이렇게 해놓을까? 둘 중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코드가 나은지 저 코드가 나은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써놔야 되겠죠? 자, 귀찮아도 써놓으면 나중에 오류 떴을 때 확인하기 좋습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객체로 저장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out. 객체 읽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 선생님 전 다 귀찮아요. 그럼 그냥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만 쓰세요. 그렇죠? 다 귀찮으면 개발할 때. 자, 근데 이제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불러와 볼게요. 되게 쉬워요. 오브젝트 인점 리드 오브젝트. 자, 이때 불러온 오브젝트가 잘못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또 트라이 캐치. 캐치절. 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자, 찾아온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안 맞아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클래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타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 블럭이 없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자, 여기다가 쓸게요. sout. 받아온 객체와 같은 타입이 없음. 자, 1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 자, 이 리드 오브젝트는 처음에 무슨 타입인지 몰라서 무조건 오브젝트로 반환을 해요. 오브젝트에 obj 블럭은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건 타입의 다양성이죠? 자, 타입의 다양성. 자, 객체가 있어요. 블럭이라는 객체가 있네요. 자, 이 객체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부모를 포함한다고요. 무조건. 자, 지금 현재 블럭은 누가 부모예요?
오브젝트가 무조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자, 오브젝트 부분만 참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고 또는 블럭으로도 참조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원래 참조하던 게 이 조그만한 영역이었다가 확장시킬 거예요. 블럭까지. 확장시킬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지 확장될 수 있어요? 형 변환을 해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이 형태에서 자, 블럭 형태로 형 변환해야 돼요. 무슨 형 변환이죠? 그쵸? 캐스팅. 야, 다 했네. 공부 다 했어, 그쵸? 캐스팅 형 변환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자, 블럭으로 받아올 거예요. 블럭으로. 블럭이 이미 있으니까 B라고 할게요. B는 자, 오브젝트 블럭으로 받아올 거예요. 자, 형 변환 어떻게 한다? 캐스팅으로. 자, 한번 출력해 볼게요. B. X랑 Y랑 컬러 다 맞나 확인 또 해보고. B.X. 근데 위에 출력하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실행. 마우스 오른쪽. 실행. 점 맞죠? 그쵸? 자, 여기다가 출력돼 놓을까? 블럭 불러오는 중. 자, 불러오는 중. 블럭. 자, 우리 처음에 한 10, Y10 맞죠? 그쵸? 컬러도 맞고. 자, 이번에는 제가 자, 잘했으니까 오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오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저만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시리얼라이저블이어야지 객체가 파일로 된다 그랬죠? 직렬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지우면 어떻게 되나? 자, 따라하지 말고. 자, 여기 뜨죠? 자, 블럭은 직렬화 대상이 아니래요. No serializable exception. 자, 기억하고 계세요. 이 오류. 이 오류가 뜨면 뭐다? 아, 내가 객체를 직렬화하고 있는데 생긴 오류구나. No serializable exception. 자, not serializable exception.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자, 컬러를 이렇게 했어요. 자, 나는 객체 직렬화 대상인데 필드가 직렬화를 못한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나 볼게요. 자, 이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객체가 없어서 그래요. 필드가. 자, 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자, 디스 점 컬러 2는 제 것만 보라 그랬어요. 뉴 컬러에 자, 색깔은 블랙.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스태틱이라. 자, 컬러의 블랙. 아니면 여러분들 배운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뉴 컬러의 블랙은 000. 선생님, 컬러는 뭐예요? 이거, 저희 AWT 스윙 수업할 때 그래픽으로 컬러 빨갛게, 파랗게 버튼 색깔 바꿨던 거,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직렬화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류가 안 뜨네? 자, 이 친구가 지금 오류가 안 뜨는데, 시리얼라이저블이구나. 다른 친구 없나? 자, 지금 보니까 컬러는 직렬화 대상이다. 보이세요? 시리얼라이저블 써져 있죠? 컬러 말고, 그러면 인풋으로 하자. 인풋 스트림에 in으로 하자. 인풋 스트림에 in. 자, 그 다음에, 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in은 system.in까지 해보자. 자, 요거는 절대 직렬화 대상이 아닐 거야. 지금 클로저블만 가지고 있고,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너 지금 시리얼라이즈able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한 친구만 된대요. 컬러가 돼 있는지 내가 몰랐어. 당연히 안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인풋 스트림을 구현했을 때, 인풋 스트림이 시리얼라이저블 구현했을 때만 사용 가능. 이렇게 해놓고 주석을 달게요. 자, 지금 안 되는 경우만 보여드렸어요. 안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되기는 돼. 자, 되기는 하는데 하다가 오류가 뜰 수도 있어. 이걸 안 쓰면 당장은 되는데, 자, 이렇게 당장은 되는데 객체가 여러 개 쌓이면 그때 문제가 돼요. 객체가 여러 개 쌓이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식사하러 가세요. 고생했어요.